안녕하십니까? 예,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현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못 맞추게 되죠. 예, 그게 이제 허다한데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거나 하죠. 근데 공기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계약서에 쓴 지체된 부분이죠. 계약서에 쓴 공기를 지체했으니까 지체상금이라는 페널티를 건설회사는 물게 되죠. 그 지체상금 이 시행사나 또는 발주자에게 지불할 때 우리가 세법상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급계약서에 보면 지체상금률이라고 별도로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1단위로 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민간 도급 계약서 표준안에 따르면 17조의 사항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도급인이 이를 승인했을 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30조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도급인이 건설 자재를 주기로 했는데 그 건설 자재가 원활히 수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가 연장됐다, 공기를 맞추지 못했다, 그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의 규칙사유, 우리 건설회사의 규칙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체상금이 공사 대금 받을 것과 상기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사망에 적혀 있고요. 공공공사에서는 지체상금률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4조를 보면 34조 1항의 3호에 지체상금의 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 상당액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지체상금의 상한이 물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증금 상한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공사가 너무 지체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도급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의 37조의 동의항에 대해서 공사 중지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공사 중지기간은 예를 들어서 도급인이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했다. 이런 경우에는 성금과 기성부분 지급했을 때는 지체상금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동의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체상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법원에서는 볼 수 있고, 그것은 감액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손해 발생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체상금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기가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건설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보통 발주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체상금은 건설회사가 맞추지 못했던 그 팩트만을 보아서 일단은 설정을 한다. 시행사가 잘못한 부분은 그건 변론으로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계약이행 보증금의 30%, 또 그것을 이제 증액한다 해도 40%까지를 지체상금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과 지체상금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이런 지체상금들을 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주자한테 지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발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잡으니까 발주자는 자비익 잡고 우리가 건설회사는 대금을 주면 됩니다. 별도의 원천 징수를 하거나 적격 증빙을 수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체상금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어야 법인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체상금의 계약서, 그다음에 지체가 됐다는 그 팩트에 대한 서로 간의 메일, 또 지체에 대한 합의나 정산 내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이런 지체 이외에도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대금의 지체, 하도급은 원래 원도급은 시행사에서 대금 받자마자 하도급 대금을 60일 내에 지불하게 돼 있는 그런 의무가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있으면 그런 의무를 공공공사에 특히 완수해야 되는데 60일을 지나쳤다 그러면 하도급은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체죠. 그랬을 때
하도급에게 원도급이 주는 그 지체상금 부분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하도급업자가 산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는 이자라고 하면 이자로 소비대차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금전대차 약정서를 썼다 그러면 이자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급조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발주자나 건축자가 사업자가 아니다. 조그만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런 경우에 지체가 발생했다 하면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지체상금이 지불이 금전대차 약정을 써가지고 이 지체상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일정 기간을 둬서 이자 갚고 원금 갚는 형태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얘기하고, 이때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를 해서 지체상금을 주는 측면에서 주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체상금 공기를 못 맞춘 경우에 우리가 지체상금 부담을 하죠. 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이라는 거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지체상금이 이제 세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상금 줄 때 발주자에게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주잖아요. 줄 때 공기를 못 맞춰서 그냥 주면 되냐, 뭔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이라는 지체상금이 산정이 됐다 그러면 1천만 원 그대로 주냐, 아니면 뭔가 떼고 주냐, 떼고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신고를 하고 납부할 부분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지체상금이라는 게 민간표준 도급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문구가 있습니다. 쭉 보면 하자담보 책임 밑에 표준도급계약서 지체상금률이라고 되어 있죠.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기 안에 공사를 맞춰야 되는데, 공기가 지나도록 공기를 못 맞추고 시공사가, 그러면 일일당 지체했죠. 공사 자체를. 그에 따라서 페널티 형태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를 당사자가 계약 시점에 이미 약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손해입니까? 이게 발주자가 시공사와 계약하는데, 발주자가 공사가 될 줄 알고 모든 플랜을 짰는데 공사가 되지 않으면 발주자의 손해니까 발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원래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계약서잖아요. 이게 계약서상 예정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보면 실제 손해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정했으면 약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약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발주자가 오히려 실제로 뭐 그닥 큰 손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해서 이때 신축을 해서 뭔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건물은 분양이 안 될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제 손해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넘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손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상금률은 무조건 공기를 넘어서면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어쨌든 공기를 연장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 공기 연장에 합의서를 쓰거나 도급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인은 이제 시공사라고 보고요. 다음 사유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인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진행되는 경우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공사기간이 제대로 연장이 되면 사항에 도급인은 공기 연장을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겠죠. 도급인이 승인을 했으면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현 실무에서는 분쟁이 많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승인도 안 했는데 공기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려면 시공사는 최대한 공기 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서면 승인 합의서라든가 변경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죠. 그래서 변경 계약서가 있으면 지체상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자, 표준도급계약서의 30조에 지체상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수급인이 공기를 완성 못했을 때 매 지체 일수마다 하루당 지체상금률, 이 계약서에다가 산정한 그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발주자를 얘기하죠. 다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 또는 다음 회사 사유에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체상금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불가항력,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 공급이 도급인의 사유로 인해서 도급인이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급인이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건축 자재를 주기로 했는데 그 자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관급 자재라 민간 자재라도 하더라도 이 발주자의 책임이고 이게 이제 주로 경기가 안 좋거나 물가가 엄청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경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건설 자재가 안 들어온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는 없다. 공기가 그런 경우로 공기가 늘어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규칙 사유이죠. 기타 뭐 이런 사유에는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체상금 기본적으로 지체 일수에다가 지체상금률 계약서상 그 부분을 국회에서 산출한다. 자,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의 전일부를 사용을 해서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도급인이 실제로 사용한 경우는 뺀다 이런 얘기죠. 도급인은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대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원래는 어떻습니까? 수급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도급인이 줘야 할 기성고, 대금 또는 잔금 또는 성금 뭐 이런 부분들, 성금까지는 아니겠죠. 기성고나 잔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상계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무적으로 원천 징수는 또는 비용 처리는 상계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계 전의 금액, 비용 처리는 상계하기 전의 금액을 가지고 그로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계 전의 금액을 가지고. 상계하고 나서의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과 상계한 금액이 뭐 5억이 있다. 그러면 지체상금이 5억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5억이 있다 그러면 5억을 공사대금과 상계한 부분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으로 처리하고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체상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계약 체결 시의 지체상금률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고 하는 이건 광급공사의 경우에 이미 지체상금률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지체상금률을 따르지 당사자 약정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공공공사일 땐 그렇고 민간공사일 때는 정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거니까.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의 완공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이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너무 지체돼서 공사가 수급인이 공사를 너무 안 해서 계약 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사 착종이 되면 계약 이행 보증을 수급인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행 보증 증권을 하는 경우 있고 계약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내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이행 증권이라 하더라도 계약 보증금 상당액 그것에 거의 다 도달했다. 하도 지체를 많이 해서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해지에 지체상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기간에 제외한다. 합법적으로 당사자 간에 공사 중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산 시 빼야 되겠죠. 자,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이다. 그래서 예정이기 때문에 손해하고는 별개로 늘 지불해야 됩니다. 공기관련. 그 다음에 감액은 결정을 가능하다. 법원이 과실상계는 불구합니다. 쌍방과실이 있다고 해서 서로 상계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그러나 공사 대금과 상계는
가능하다 그랬죠. 공사대금. 과실하고 공사대금은 다른 거죠. 성립. 그래서 시공사의 책임으로 납기가 연장됐다. 시공사의 책임으로 납기가 연장됐을 때, 근데 시공사의 책임만이 아니라 발주자의 책임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냐? 서로 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대부분이죠. 공기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는 발주자 책임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지체잔금이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건설회사가 얘기할 수 없다. 일부만 건설회사가 페널티가 있어도 지체상금은 지체상금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럼 발주자의 책임은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과 지체상금. 이 계약 이행 보증의 금액이 달했으면 지체상금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계약 이행 보증은 납기 후 이행을 전제로 한 지체상금. 이건 각각의 별개의 손해배상 여정인데 지체상금의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체상금 하더라도 계약금액 30% 보통. 그 다음에 보증증권 초과할 수 없으며 또 그걸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계약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수 곱하기 지체일수 곱하기 지체상금률 곱한 금액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데 계약금액, 계약공사금액이 30% 또는 40% 이 부분은 아무리 지체상금의 금액이 많더라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럼 맥시멈 3억. 이게 지체상금의 한도가 되겠죠. 자, 지체상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비대차라는 곳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자비익 잡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자비익 잡을 부분이고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는 뭘 해야 되냐? 원천징수할 필요 없습니다. 적격증빙 수치 대상도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뭘 얘기합니까? 세금계산서, 그렇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현신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되냐? 그게 전혀 그렇지 않죠. 당사자 간의 지체잔금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도급계약서 있죠. 또 지체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따졌겠죠. 그 왔다 갔다 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가 지체가 됐다, 뭐 법원에 소송도 갈 거고 이런 모든 증빙들을 통해서 지체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지불하고 통장상에 지불했다. 그래서 금융자료, 통장자료 이런 거 보관을 하셔야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되겠죠. 자, 원도급업자가 하도급 대금 60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도급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60일 내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원도급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불했다. 이럴 때는 이거는 대금 지급의 지체죠. 그래서 하도급업자가 그만큼 이자, 하도급업자가 그 지체 일수만큼 해서 사업소득으로 자비 잡거나 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소비대차로 전환이 됐으면 이자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발주자와 원도급 간의 그것과는 별개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대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발주자 원도급은 일이 지체된 거고 공사가, 원도급 하도급은 대금을 60일 기간을 넘어섰을 때 지체상금이라고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수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얘는 이제 그냥 건축자, 이제 다가구 뭐 이렇게 짓는 사람,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 집, 자기가 살 집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양의 경우에서도 원천징수 이렇게 하겠죠. 소비대차로 전환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융거래의 처럼 쉽게 말해서 금전대차, 금전대차계약서, 금전대차, 약정서, 계약서 이렇게죠. 돈을 빌려주는 걸로 새로 계약서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받을 지체잔금에 대해서 그때 받지 못하고 발생한 지체잔금을 금전대차로 전환을 했을 때는 금전대차로 했으니까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자, 금전대차는 이자소득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야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또 내야 됩니다. 다음에 2월까지 내야 되는 두 구조가 달라진다. 소비대차로 전환 전에 지체상금이냐 전환 후에 지체상금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원천징수
지체잔금을 위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공사, 건설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체잔금 법적 성분 등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조원진이었습니다.